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면 10일을 하러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퍼티케어 비료는 인산이 52%, 가래가 34% 들어있는 비료를 가지고 오늘 연면 10일 합니다. 일반적으로 51%, 34%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산이 조금 더 들었어요. 일반 비료보다. 그래서 요건 이제 퍼티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치고 나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있나? 여기 전화번호 있네요. 이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를 이대로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전화하셔서 구입하셔도 되고, 인산이 일반 인산가리보다 52%, 1% 더 들어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산이라는 것은 꽃눈 분화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지금의 사과나무 순이 이렇게 멎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꽃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눈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산이 좀 다른 인산가리보다도 조금 더 들어있는 52% 들어있는 인산 비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꽃눈 분화를 촉진해 준다. 6월, 7월까지 뭐 8월까지도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6월, 7월에 만들어져 있는 꽃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 만들어져 갖고 4월 달까지 가니까 올해도록 자란 그 꽃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산은 사과를 재배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화분화가 되고, 과실 비대가 되고, 착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계속,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개화를 촉진시켜주고, 결실을 촉진시켜주고, 화분화를 촉진시켜주고, 비대를 촉진시켜주고, 또 세포 분열 시기에는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사과가 단계별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힘과 에너지를 주어서 잘 되게끔 촉진시키게끔 해주는 것이 인산 비료입니다. 그래서 인산은 확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수확기까지 인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우리가 연면 10이 할 때 인산을 연면 10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를 연면 10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이 만들어져서 마그네슘 성분들이 이제 신초나 과일로 이렇게 갈 때 인산이 함께 갔어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동행자죠. 그러니까 마그네슘하고 인산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 마그네슘하고 인산하고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그네슘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당분을 만들잖아요. 단맛을 만들어요. 단맛을 만들게 되니까 단맛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신맛이 적게 돼요. 그래서 당 함량을 많게 하는 반면에 신맛은 적어준다. 이것은 이제 인산의 역할이에요. 인산.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우리가 지난번에 쳐줬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당분을 만들어서 과일로 이제 이동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그네슘과 인산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3, 4월 이때 5월 요 초기에는 인산이 뿌리를 이제 발육을 촉진시켜줘요. 그래 뿌리 발육이 좋기 때문에 3월 달에 과수 전용 비료를 주잖아요. 거기에 NPK, 인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산이 계속 주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리, 그 다음에 냉해 예방에 인산이 저온에 강해지게끔 하는 것이 인산이에요, 인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여기 서리 피해가 오고, 냉해 피해가 지난번에 엄청 많이 받았는데, 물론 약재들이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약을 만드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인산가리를 그때도 1.5kg 넣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마이너스가 5.2도가 돼서 굉장히 가장 과일이 작은 거를 갖고 해놨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보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5점 몇 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좋은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산가리를 지난번에 서리 냉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마그네슘하고 이동하는데 함께 서로 도와준다. 그 다음에 꽃이 피길 때, 개화할 때죠. 그러니까 또 화분화가 될 때, 또 비대될 때, 또 세포 분열이 될 때, 이때는 다 인산이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면 잘 자라게 해준다는 거죠. 비대일 때 비대를 잘 하게, 착색할 때 착색이 잘 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인산이다, 이게. 그 인산은 우리 과일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전분을 만들어요. 처음에 전분이나 당 합성을 분해를 촉진시켜줘요. 착색이 잘 돼요. 그래서 인산은 그렇고, 여기 이제 보니까 인산 가리예요. 가리는 이제 34% 들어있어요. 가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신초 생장을 억제해요. 도장지를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자라는 것을 못 자라게 해주는 것이 가리예요. 그러니까 과일로 보면은 나무는 못 자라게 하면서 과일은 크게 해주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숙기를 조절해 주는 게, 그러니까 과일에 대해서 빨리 익게끔, 빨리 성숙되게끔 해주는 것이 가리예요. 그러니까 가리는 과일을 빨리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하는데 관여한다는 얘기죠. 크게 하는데 빨리 크면 또 착색 나는데 관여하는 게 가리예요. 근데 그 대신 신초, 나무의 자람은 억제시켜준다. 신초 생장은 억제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커지게 하는 데 있어서 종적으로 커지고 형적으로 커지게 해요. 그래 6월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삐쭉하죠. 과일 따져보면 이제 삐쭉해요. 종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는 형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형적으로 이제 자라게 해요. 그래 과일이 지금까지는 삐딱하게 보이죠, 밑으로. 그 다음에, 7월이 넘어가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살이 붙어요, 살이. 그래서 과일을 크게 하는데 가리비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리비료는 제가 이제 인산가리, 여기 인산가리입니다. 인산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1%. 근데 요걸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열흘 정도 있습니다. 열흘 정도 있다가,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6월 한 25일, 6월 오늘, 그치, 6월 한 25일 정도 돼요. 6월 한 25일 돼서 이제 염화칼슘 또는 초산칼슘이든 이 칼슘을 가지고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 현상이라는 게 결핍이라는 게 있는데, 마그네슘 주고 나서 마그네슘 한 열흘 정도 먹으라고 지금 열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인산가리를 지금 살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인산가리를 또 열흘 정도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칼슘, 염화칼슘을 또 열흘 정도 먹으라. 이렇게 열흘 간격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핍 증상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먹었지, 그 다음에 인산가리 먹었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먹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핍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일이 크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이제 마그네슘을 줬으니까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과일로 이제 가죠. 양분들이 이제 과일로 가고 또 뭐 뿌리도 가고 수채도 가겠죠. 그런데 가리가 그 탄소 동화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탄수화물을 빨리 과일로 가게끔 동화산물 이행 촉진을 하는 것이 가리입니다, 가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과일로 보내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과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게끔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리 비료가 과일 비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조절이에요. 수분 조절. 수분을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우리가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기공을 닫았다가 아침 저녁 이렇게 습할 때 기공을 열고 수분을 받아들이고, 낮에는 꽉 닫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조절을 기공에, 이파리에서
기공이 이제 숨구멍이네. 숨구멍 열고 닫고 하는 데에 가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분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과일이 당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뭄이 들고 너무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일 당도가 높지 않죠. 그러니까 꾸준히 잘 자라게 또 잘 크게 당도도 높여주려면은 수분을 균형 있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가리가 좀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리 이렇게 비르게 주게 되면은 당분이 증가, 저항성이 향상돼요. 이게 좀 단단해져. 과일이 단단해지게 되고 또 육질도 향상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가리 비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인상 가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숫기를 조절하죠. 숫기 조절하고 또 균형 성장 숫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잘 자라게 되죠. 균형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과일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 또 맛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도장지 발생을 억제시켜서 또 나무를 자라는 걸 억제를 하니까 이 절간이 메디메디 요 눈꽃 사이 요 절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라면 이게 벌어지고 전체 자라면 이게 좁은 거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간이 좀 좁게 돼서 수확량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옆면 살포할 때는 우리가 보통 0.3%에서 1%. 그 1%면, 물론 500이 1%면 5kg에 5kg. 이게 5kg로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0.3%에서 1%까지니까, 0.3이면 0.3 곱하기 500 하면은 1.5kg 나와요. 그래 1.5kg만 넣으면 돼요. 1.5kg. 요것이 뜨는 게 참 좋아요. 요거. 갈등 넣으면 이제 1.5kg예요. 1.5kg. 1.5kg. 여기. 1.5kg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여기 빵 만들 때 우리 집사람 쓰던 거 갖고 왔는데,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되고, 가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산도 넣는 것이 0.3%에서 1%, 그 다음에 가리도 0.3%에서 1%예요. 그래서 흡수기간은 어떻게 되나? 인산은 흡수가 굉장히 조금씩 하기 때문에 한 7일에서 11일 사이. 그 다음에 가리는 1일에서 4일 정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가리는 흡수가 빨리 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인산은 느리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50% 정도 흡수 기간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 같은 게 1일에서 4일 정도 된다 했으니까 50%니까 여기 8일 정도 걸리잖아요. 8일. 그 다음에 인산은 7일이니까 14일이니까 보름 걸리잖아요. 최소한 열흘 정도로 편차를 두고 주는 것이 이제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 주고 나서 열흘 있다가 지금 인산가리 주는 거예요. 이거 주고 나서 열흘 있다가 칼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마그네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인산가리를 주고 그 다음에 칼슘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은 7월달까지 주고 더 이상은 마그네슘 안 줘요. 그렇게 주는 거고 또 인산가리는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장마가 끝나자마자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초 생장을 억제하니까 2차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산가리예요. 그래서 인산가리 요 비료를 살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살포만 하면 되고 우리가 홍로 같은 경우에도 착색이 잘 나잖아요. 물론 너무 뜨거워도 15도에서 20도가 이제 착색 그 온도인데 저온인데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은 비가 오면은 다시 펄해져요. 그리고 이파리 끝에 만들어지는 그 옥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옥신이 엽력소를 생산하는데 펄해진다. 과일이 다시 펄해져요. 날씨가 비가 자꾸 오고 이러면
익다가 퍼래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얼른 인산가리를 1kg, 뭐 자주 또 비가 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1kg씩만 넣어서 주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비가 또 장기간 온다 하면 또 인산가리를 주고, 이러면은 좀 파래지는 것을, 사과나무가 다시 빨개지다가 파래지는 것을, 과일이 지는 것을 좀 억제할 수도 있고, 이 2차 성장도 마찬가지인데, 2차 성장도 우리가 비가 자주 온다 하면은, 우리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인산가리 연면 시비를 해주면 돼요. 그래, 너무 자주 인산가리 연면 시비 하는 것보다도 1kg씩 넣어갖고, 내가 지금 1.5kg 넣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넣어서 여러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씩 넣어가지고, 자주 전체적으로 물량을 봐서 그 정도의 양에 적게 넣어서 자주 쳐주는 것이, 제2차 성장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인산하고 가리, 그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은 비료 칠 때, 또 연면 살펴할 때, 또 이 시기에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산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을, 퍼티큐어 PK 비료래요, 저기. 그래서 저 비료를, 저는 이제 계속 저 비료를 뭐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계속 저 비료만 쓰게 되네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 인산은, 꽃이 잘 피게. 그 다음에 화분화, 내년도 꽃눈 만들 때 이 시점이에요. 쳐줘야 됩니다, 인산가리에. 이러한 그 인산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마그네슘하고, 신추생장이라든가 과일로 이동할 때 마그네슘 성분하고 같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당도를 또 높여주기 때문에 당도를 높여주는데, 마그네슘하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 함량을 높여줘요. 당 함량을 높여주게 되면은 단맛이 나는 걸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신맛은 적어진다, 이렇게 보고, 또 인산가리는 좋은 냉해 이런 데 예방을 한다, 이런 게 좋은 냉해, 저온에 강하게 해지는 것이 인산이에요. 물론 가리도 약간 역할이 있습니다. 가리도 이거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인산가리를 우리가 냉해가 온다 하면 인산가리, 냉해 오는 그 시점, 잎이 나왔을 때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1.5kg 넣어서, 그때는 뭐 마그네슘도 넣고 뭐 붕산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잎이 나왔을 때 봉오리가 이제 막 보일러 하기 직전 출리기 때 이렇게 쳐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일도 과경도 길어지고, 그 붕산 얘기입니다. 붕산을 넣었을 때 과경도 길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과일도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리는 이제 도장지 억제래, 숫기 조절이라든가, 또 과일 비대 종형으로 커지게 한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만든 것, 마그네슘을 줘서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동화산물을 이행을, 과일 빨리 가게끔 도와주는 걸, 이행을 촉진해 주는 것이 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가리는 이제 수분 조절해서 수분 균형을 유지해서 과일을 당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그 저장성 향상이라든가 과일 단단해지니까 또 육질도 향상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 이 시기에는 이제 화분화, 내년도 꽃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작년에 꽃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꽃이 피다가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은 또 9월, 10월에 비가 많이 오면은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못해. 그 꽃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 잎받침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9월, 10월에 되면은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광합성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암술 수술이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못 만들어지면은 그 꽃이 그대로 지금에 만들어져도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꽃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눈은 있었는데 꽃이 안 피고 잎눈을 핀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참 잘 해줘야만이 우리가 과일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포를 하는데 이것이 잘 녹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